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이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록 문화유산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불빛이 서울 성북구를 수놨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한성대 입구역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계 학술 대회에서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암흑 같던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혼을 심어준 배움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인데요.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숭고한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27년 5월 1일 마산 정법사는 교육을 통한 구국을 목표로 대자유치원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보육기관을 넘어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며 교육 불사의 씨앗을 뿌렸던 100년의 역사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전시실에서 재조명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 새싹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입트는 조선의 꽃을 주제로 불교계와 지역민이 합심해 지켜온 소중한 기록물들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8건, 31점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아주 혹독한 시기에도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많은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대 주지 구화 스님의 인장과 만우 스님의 유품엔 어린이 포교를 구국운동으로 삼았던 선대 스님들의 간절한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1942년 졸업 앨범의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고사리 손들의 흔적엔 일제 침략에 맞선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대자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 역사는 자긍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전시를 통해서 과거의 아이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역사의 의미 그리고 아이들이 소중한 빛이라는 그 의미를 가슴에 한 번쯤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전시는 설립 과정부터 우리말 수호의 기록까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관람객이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대자유치원의 기록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이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교구 순방 주지 연석회의와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 등 교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원 내 법당에서 주지 연석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운영의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경남교구 발전을 위한 일선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황봉 스님은 이번 연석회의가 경남교구가 종단 발전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봉축 점등 법회가 이어져
국군 융창과 종단 화합, 지역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교직원에 대한 근속상과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지난 30일 교내 남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장하용 사회과학대학 교수와 박현창 공과대학 교수가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불교대학에선 허남결 명예교수가 근속 20년을 인정받아 상패를 받았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상자 모두가 동국의 전성기를 일궈낸 산 증인이라며 120년 동국 역사를 지탱해온 삼보의 정제라고 격려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근속자와 공로자의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동국을 만들었다며 한결같이 동국을 지켜온 헌신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충북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충북불교총연합회는 지난 29일 청주 엠포드 호텔에서 회장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정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자비와 지혜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충북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기원법회가 도민 화합과 충북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의 불빛이 서울 성북구를 수놓았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한성대 입구역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곧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타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아기 부처님. 한성대 입구역 분수마루 광장에 놔둔 부처님 모습에 사부대중이 합장으로 예경합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이 함께 봉행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은 지역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간절한 기도의 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이 점등의 불꽃이 나만의 안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녹여내고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봉축법화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점등식이 우리 지역과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부처님의 화증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기원하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닫는 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더 정진하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다시 잘 새겨서 이런 전쟁의 험악한 세상들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많이 불안하지만 우리 세상에 행복과 평안이 소외된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좀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가는 그런 불빛으로 잘 자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을 전하는 날로 소개하며 불자들에게 정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따뜻하게 다 같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올린 봉축의 마음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곳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군위 지역 불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군위불교 사암연합회는 지난 29일 군위 팔각정 광장에서 회장 호암 스님,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 회원 사찰의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회장 호암 스님은 물질과 경쟁의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 진정한 평화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 탄생과 함께 전해진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귀하고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했습니다. 가평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에 자비의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가평군청 앞 회전 교차로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연합회 회장 승원 스님, 현등사 주지 해복 스님, 대원사 주지 선월 스님, 성불사 주지 법광 스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해 봉축 의미를 나눴습니다. 승원 스님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베풀고 나눠서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점등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하며 나눔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는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경기 북부 대표 불교 문화축제인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가평 자라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이 꺼졌던 서울 은평경찰서의 봉축 연등이 7년 만에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경찰서 불자회는 지난 29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민생 치안과 경찰 안전을 기원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합회장 법회 스님은 시민 불안 해소와 질서 유지에 힘쓰는 은평 경찰들의 모습은 부처님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숭고한 사명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평안해지길 기원했습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부처님 가르침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늘 새겨야 할 가치라며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국사 문화원장 도훈 스님은 웃음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향기로운 초심을 잃지 말라고 법문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계 학술 대회를 열고 동아시아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학회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작년에 이어 2회째 맞은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및 춘계 학술대회가 동아시아의 선불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겁니다. 학회장 자연 스님은 8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진학자를 위한 공평한 평가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심사나 이런 쪽에는 일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다운 상의 권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술상 우수상은 조선 후기 설리 논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영 씨는 논문을 통해 백파 스님의 의견이 당시 고립된 소수 의견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구는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설두봉기, 응운인전, 해붕전령 등 삼종선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종선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백파 스님의 독단적 주장 내지는 백파 스님 이제 문도들 사이에서만 공유됐던 어떤 소수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선가에서 이제 이종선과 함께 주류를 이루는 하나의 주요 사조 중의 하나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육의 선사인 해붕 스님이 독자적인 삼종선 이해를 보여줬다는 점을 밝혀내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복희 동국대 선학과 박사 수료자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제를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논문은 직지에 나타난 선문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인의 고착된 인식을 깨뜨리는 의문 덩어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에 머물러 있던 선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불교학의 미래를 밝힌 신진학자들. 한국불교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으로 미래 불교학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대승불교 보살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인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이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승불교 보살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계율인 법망경 보살계. 조기종 포살의 근간이 되는 법망경 보살계의 해석 흐름을 정리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인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입니다. 투게더를 통해 법망경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왔던 법장 스님이 보살계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을 한층 심도 있게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법망경 보살계 흐름에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진 대략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그 사이 동안 어떤 변화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아주 세밀하게 교학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책은 가장 오래된 법망경 주석서인 천태지희 스님의 보살계 의소를 시작으로 원효와 법장, 태연 스님에 이르기까지 법망경 주석 전통의 흐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보살계의 의미가 어떻게 조정되고 실천됐는지 대승불교 윤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살계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기보다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해석을 통해 이 호국불교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살생이라는 것을 반대로 자비의 실천으로 바꿔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불원에선 네 스님의 법망경 10중계 해석을 비교해 상이점과 유사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윤리와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보살계의 의미와 해석의 흐름을 통해 현대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 깊이를 더합니다. 보살계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꿈꾸는 보살, 모두가 함께하는 삶으로 자타일시 성불도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성불해서 함께 행복하는 시대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살계가 다시금 조명받고 모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망경 주석서의 불교 사적 맥락과 교학적 가치를 집약한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 대승불교 핵심 윤리인 보살계의 깊이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수행자와 연구자들에게 교학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평택 수도사 주지이자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 대표인 정문 스님이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시민 개방을 위한 범시민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평택역 서부역 광장에서 열린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범시민 발대식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봉수대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정문 스님은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봉수대의 의미를 되살려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개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자비나눔도량 광주 동원사가 지산유원지 입구에서 제15회 어르신 행복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동원사와 광주 자비신행회 지산이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동구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과 영양식으로 아름다운 나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지 지장 스님은 회주 지각 스님의 원력으로 처음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치른 게 15년 전이라며 신신 깊은 신도들과 지역 봉사자들의 정성 덕분에 매년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동원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국악 공연과 댄스, 색소폰 연주로 흥을 돋우고 맛있는 영양식과 선물로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와불 조성 도량으로 알려진 연천 수불사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수불사는 지난 26일 경내 와불광장에서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4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0회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경기 북부 종무원장 경월 스님은 법문을 통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부처님 법을 통해 본래 면목을 깨닫는 수행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다양한 교육과 실천 불교, 지혜와 자비로
모두가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 수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는 천지명양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선교종은 지난 26일 경남 남해군 반야 용선사에서 종정, 경보, 해만, 대종사 등 5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범각 스님은 수륙대제는 물과 육지의 모든 외로운 영가를 위로하고 천도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이라며 이번 대제를 통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종은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고 선망 조성의 공덕을 기리는 수륙대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평화의 발원, 그리고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잇는 역사적 기록화 사업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이 전국 사찰과 거리로 확산되며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일시적 중단을 넘어선 항구적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특히 무력으론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오직 공존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창원 성주사는 삼보일배로 전쟁의 근원인 탐욕을 경계했으며 부산에선 금강경 독송 행진과 예술인들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생명은 자비의 대상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 투지와 진각종의 식재 서원 불공으로 이어지며 종단 초월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이번 행보는 우리 사회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가 출가자 감소와 선원 축소란 위기 속에서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전국선원 사진 영상 자료집 편찬에 나섰습니다. 선원수자회는 지난달 21일 동화사에서 출정식을 열고 전국 80여 선원의 현황을 기록하는 대대적인 아카이브 사업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선원의 실상을 엄중히 직시하고 선풍진작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표 불산 스님은 수행자 감소로 선원 운영이 위축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집이 후대를 위한 소중한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역시 이번 기록화 사업을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역사적 과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촬영팀은 현재 전국 선원을 향한 대장정에 올랐으며 이번 사업은 한국불교 수행 역사를 한눈에 조명하는 귀중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속에 심긴 불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맑게 자라날 우리 천진불들이 곧 한국 불교의 희망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